내 아내한테 손 떼지 마. 새벽 골목에서 빚쟁이 3명에게 목덜미를 잡혀 있던 서한은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낯선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죠. 3,800만 원, 지금 바로 송금할게요. 대신 그 손 치워요. 남자가 검은 카드를 꺼내 흔들자 서아를 조이던 손이 느슨해졌습니다. 빚쟁이들이 물러나고 서아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쓰러지려는 순간 따뜻한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3개월만 내 아내인 척해줘요. 그럼 빚은 제가 다 갚을게요.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이고 왜 처음 보는 자신을 아내라고 부르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짧은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은 6시간 전에 시작됐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편의점 안이었어요. 서아는 유통기한 스티커를 붙이다가 손가락 끝에 종이에 베인 상처가 생겼습니다. 피가 송골송골 맺혔지만 밴드를 붙일 시간이 없었어요. 자정이 넘자 취객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죠. 야, 이거 데워와. 삼각김밥을 던지듯 카운터에 내려놓은 중년 남자의 손에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전자레인지로 향했어요. 아, 늦어. 빨리빨리 못해? 등 뒤에서 날아오는 짜증 섞인 목소리에 서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가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왔어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 말인지 셀 수도 없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47분이었습니다. 퇴근까지 13분 남았어요. 서아는 속으로 숫자를 세며 버텼습니다. 새벽 5시 교대 알바생이 들어오자마자 서아는 편의점을 나섰어요. 찢어진 패딩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지만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주머니 속 낡은 휴대전화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화면에 뜬 문자를 보는 순간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원금 3,800만 원 이자. 오늘 저녁 6시까지. 안 갚으면 알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800만 원. 아버지 병원비로 시작된 빚이었어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2년을 버티셨지만 결국 돌아가셨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어머니도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이 멈춘 채로 발견됐어요. 22살에 고아가 됐습니다.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죠. 서아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골목을 빠져나가면 큰 길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오랜만이네, 윤서아 씨.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의 발이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가죽 점퍼를 입은 사내 3명이 골목 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박상철, 사채업자였어요. 문자 받았지? 오늘 6시까지라고 했잖아. 근데 왜 벌써부터 도망가려고 해? 상철이 담배를 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아는 뒷걸음질 쳤어요.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도망 아니에요. 출근. 아니, 퇴근하는 길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퇴근? 새벽 5시에? 편의점 알바가 얼마나 된다고. 상철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 푼돈으로 3,800 갚을 수 있어? 이자는 계속 붙는데? 서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한 달에 버는 돈은 고작 80만 원. 월세 30만 원 내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했어요.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 따위 없었습니다. 야, 잡아. 상철이 턱짓을 하자 옆에 있던 사내가 서아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졸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거친 손에서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사장님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래. 오늘 안에 못 갚으면 다른 방법 찾아야 한다고. 상철이 서아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서아의 원룸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도망가면 집부터 찾아갈 거야. 알지?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아내한테 손대지 마.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새벽 골목을 갈랐습니다. 사내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남자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구두굽이 젖은 아스팔트를 또각또각 울렸죠. 뭐야, 이 새끼는. 상철이 서아의 목덜미를 쥔 채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어요. 3,800만 원. 지금 바로 송금할게요. 대신 그 손 치워요. 상철의 눈이 카드에 고정됐습니다. 한성그룹 VIP 카드였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한도가 없는 카드였죠. 야, 근데 아내라고 했냐? 2년 신분증에는 미혼이라고 찍혀 있는데. 어제 혼인신고했어요. 남자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서아는 숨을 멈춘 채 남자를 바라봤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상철이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아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형님이 확인되면 빠져준대. 대신 까불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둔다고 전해. 사내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아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쓰러지려는 순간 따뜻한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으로 남자의 얼굴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 차가워 보였지만 서아를 부축하는 손은 의외로 따뜻했어요. 전 강현준이에요. 한성그룹 전무예요.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성그룹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어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3개월만 내 아내인 척 해줘요. 그럼 빚은 제가 다 갚을게요.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결혼을 재촉하고 계세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손자 결혼을 보고 싶어 하시죠. 당신은 빚을 갚고 나는 할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서로 손해볼 거 없는 거래예요. 서아는 말문이 막혔어요. 현준이 명함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금색 글씨가 새겨진 두꺼운 종이였어요.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오늘 저녁 6시까지 연락 주세요. 현주는 그 말을 끝으로 골목 끝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아는 손에 들린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한성그룹 전무 강현준.
새벽바람이 불어 찢어진 패딩 사이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빚쟁이들이 정한 시간과 같았어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저녁 6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낡은 원룸 침대에 앉아 손에 들린 명함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금색 글씨가 흐릿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벽에 걸린 싸구려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어요. 5시 48분.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듯 쿵쿵 울렸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결정했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꾹 다문 입술을 열었어요. 하겠습니다. 아내인 척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30분 뒤에 데리러 갈게요. 짐 챙겨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서아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꼭 안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허름한 골목 앞에 멈췄을 때 서아는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찌그러진 작은 캐리어 안에는 옷 몇 벌과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손거울이 전부였어요. 현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도 그의 검은 캐시미어 코트는 고급스러운 광택을 냈어요. 그게 짐 전부예요? 현준의 시선이 찌그러진 캐리어에 머물렀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네, 원래 물건이 별로 없어서요. 현준은 아무 말 없이 캐리어를 받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지만 서아는 선뜻 차에 오르지 못했어요. 가죽 시트에서 나는 세차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세계 같았죠. 타요. 추우니까. 현준의 담담한 목소리에 서아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차가 강남 쪽으로 달리는 동안 현준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얇은 갈색 봉투 안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힌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읽어봐요. 조건이 적혀 있어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습니다. 계약 기간 3개월. 조건 1 공식 석상에 부부로 동행할 것. 조건 2 가족 모임에 참석할 것. 조건 3 불필요한 신체 접촉 없음. 조건 4 계약 종료 후 서로에 대해 일체 발설하지 않을 것. 보상 채무 3,800만 원 전액 상환 생활비 월 200만 원. 서아의 눈이 보상 항목에서 멈췄어요. 손가락 끝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질문 있어요? 현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아는 마른 침을 삼켰어요. 왜 저예요?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요. 현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어요. 복잡하게 얽힐 사람은 싫어요. 당신은 깔끔하잖아요. 계약이 끝나면 각자 갈 길 가면 되니까. 서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깔끔하다. 그 말이 왠지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자신은 이 남자에게 그저 이용하기 편한 존재일 뿐이라는 뜻 같았죠.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서한은 자신의 낡은 운동화와 해진 패딩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경비원이 현준에게 깍듯이 인사했어요.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서하를 힐끗 봤습니다. 그 시선에 의문과 경계가 섞여 있었어요. 서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2층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한 층에 딱 한 집뿐이었죠. 현준이 도어락에 손을 대자 묵직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에 발을 들인 서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한강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검은 물 위에 일렁이고 있었죠. 소파 하나가 서하의 원룸 전체보다 커 보였어요. 서하의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있어도 되는 건지 온몸의 세포가 거부하는 느낌이었어요. 방은 저쪽이에요. 쓸 물건 있으면 말해요. 가져다 줄게요. 현준이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서하는 고개만 끄덕이고 찌그러진 캐리어를 끌었어요. 바퀴가 광택 나는 원목 바닥 위에서 드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방문을 열자 호텔 같은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위에는 새하얀 이불이 빳빳하게 펴져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죠. 서하는 문을 닫고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뭘 하는 거지?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야. 들어가도 되지?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서하는 움찔하며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현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웨이브진 긴 머리카락이 등 뒤로 찰랑거렸어요. 명품 백에서 풍기는 가죽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지영아. 현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영이라 불린 여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갔어요.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결혼한다며? 그래서 그 신부라는 사람 보러 왔지. 서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지켜봤어요. 지영이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열린 방문을 발견했어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가까워졌습니다. 서하는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영이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영의 시선이 서하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낡은 패딩, 해진 청바지, 찢어진 운동화, 그리고 모서리가 찌그러진 낡은 캐리어까지. 지영의 입꼬리가 비웃음을 머금었어요. 어머 오빠, 이 여자가 그 신부야? 지영이 돌아서며 현준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경멸이 가득했어요. 서하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지만 귀끝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디서 주워온 여자야? 옷이 그것밖에 없어? 동대문에서 산 거야?
지영이 서아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서아는 숨을 참으며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영아, 그만해. 현준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지영이 돌아섰어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오빠. 진짜 이런 여자랑 결혼해? 집안에서 뭐라고 하실지 뻔하잖아. 현준이 지영 앞에 섰어요.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일에 신경 끄고 가. 오늘은 피곤해.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이내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그냥 갈게. 지영이 서아 쪽을 흘겨봤어요. 눈에 담긴 것은 경멸과 조롱이었습니다. 잘해봐. 얼마나 버티나.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서아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모서리를 붙잡아야 했어요. 현준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괜찮아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서아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영이에요. 우리 집안이랑 가까운 집 딸이에요. 신경 쓰지 마요. 현준이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저런 일 많을 거예요. 버틸 수 있어요?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버틸게요. 3개월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현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아는 그제야 침대 위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서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민지영이 방금 차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것을. 그 여자 신원 조사해줘. 오빠가 어디서 주워왔는지 다 찾아내.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야경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서아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널찍한 펜트하우스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적응이라기보다 숨죽이며 버티는 것에 가까웠어요. 현주는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깊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묵직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면 서아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죠. 두 사람이 마주치는 시간은 하루에 채 30분도 되지 않았어요. 서아는 크림색 가죽 소파 끝에 걸터 앉아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리곤 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반짝이는 야경조차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준이 짙은 남색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안 식사 모임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서아의 손에 들린 물컵이 덜컹 흔들렸어요. 차가운 물이 손등 위로 철벅 튀었습니다. 집안 모임이요? 서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할아버지 생신이에요. 친척들이 다 모여요. 거기서 인사해야 해요. 현준이 서아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서아의 심장은 쿵쿵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입안이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죠. 저녁 6시 검은색 세단이 한성그룹 회장 저택 앞 널찍한 마당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차가운 저녁 공기가 서아의 뺨을 스쳤어요. 잘 다듬어진 잔디밭 위로 은은한 조명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택은 서아가 TV에서나 보던 그런 곳이었어요. 하얀 대리석 기둥이 늘어선 입구, 반짝이는 샹들리에 불빛, 그리고 곳곳에 서 있는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까지. 서아는 현준이 사준 베이지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온몸이 어색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새로 산 베이지색 구두 뒤축이 발꿈치를 파고들어 걸을 때마다 욱신거렸어요. 묵직한 참나무 현관문이 열리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서아에게 쏠렸어요. 그 시선들이 피부에 바늘처럼 콕콕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의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어요. 숨이 턱 막혔죠. 저 여자가 현준이 신부래. 어디 집 딸이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글쎄, 들어본 적 없는 집안이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서하는 시선을 광택나는 대리석 바닥에 고정한 채 현준의 뒤를 따라 걸었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듯 쿵쿵 울렸습니다. 손바닥에 축축한 땀이 배어나왔죠. 넓은 식당 한가운데 길게 늘어선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하얀 식탁보 위에 은색 커트러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백발의 노인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강 회장이었습니다.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이 번뜩였죠. 현준이 서아의 허리에 손을 살짝 얹고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서아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인사드릴게요. 제 아내 윤서아예요. 서아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아입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강 회장이 천천히 서아를 훑어봤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서아의 창백한 얼굴에서 시작해 떨리는 손끝, 그리고 새 구두를 신은 발끝까지 차례로 지나갔어요. 서아는 숨을 멈춘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등에서 흐르는 땀이 원피스 안쪽을 축축하게 적셨어요. 심장 소리가 귀청을 때릴 정도로 크게 울렸죠. 고개 들어봐라.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강 회장의 차가운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판단과 의심이 서리빨처럼 가득 차 있었어요. 서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앉아라. 식사하면서 얘기하자. 강 회장이 턱으로 빈자리를 가리켰어요. 서아는 간신히 푹신한 벨벳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테이블 밑에서 두 손을 꽉꽉 찢겼어요. 손톱이 손등에 파고들 정도였죠. 하지만 서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첫 번째 요리가 나오자마자 질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중년 여자가 날카로운 눈으로 서아를 훑어봤어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샹들리에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딸그락 울렸어요. 서아는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파일 정도였죠. 마른 침을 꿀떡 삼키고 입을 열었어요. 대학은 못 갔어요. 집안 사정이 있어서요. 순간 넓은 식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은색 커트러리가 접시에 내려놓아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달그락 울렸어요. 누군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죠. 대학도 안 나온 여자가 우리 집 안에? 아까 그 중년 여자가 비단 냅킨으로 입가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서아의 얼굴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묵직한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할아버지.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어요. 민지영이었습니다. 새빨간 실크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샹들리에 불빛에 번들거렸습니다. 지영이 서아 옆 빈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등줄기를 타고 불길한 예감이 스르르 올라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싸늘하게 식어갔죠. 아, 맞다. 제가 재미있는 거 알아냈어요. 지영이 길고 가는 손가락으로 크리스탈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 안에서 찰랑거렸어요.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지영에게 쏠렸습니다. 서아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현준 오빠 신부 있잖아요. 지영이 서아를 흘겨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빚이 3,800만 원이래요. 사채업자한테요.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넓은 식당 전체에 쨍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아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주변 소리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멀어졌습니다. 빚쟁이의 흙수저가 어디서 감히 우리 집 안에 들어와? 아까 그 중년 여자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은색 포크가 접시 위에 딸그락 내던져졌습니다. 그러게요.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여자들 많다며. TV에서 봤어.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목구멍이 바짝 조여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깊이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웅성거림을 잘랐습니다. 현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서아 앞에 섰어요. 그의 어깨가 서아를 가리듯 넓게 펼쳐졌습니다. 서아 빚은 내가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 병원비와 장례비예요. 현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지만 단단했어요.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기친 것도 아니고 도박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을 돌보다가 생긴 빚이에요. 현준이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현준이 서아의 떨리는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서아는 그 손에 매달리듯 꽉 붙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강 회장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깊이 파인 주름 사이로 알 수 없는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피곤하구나. 강 회장이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으로 식사는 끝이 났어요. 서아는 현준의 손을 잡은 채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땀에 젖은 얼굴을 스쳤어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온몸이 떨렸어요. 현주는 아무 말 없이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아는 크림색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현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마셔요. 손이 얼음장이에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따뜻한 도자기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현준의 물음에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안 괜찮아요. 근데 예상은 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현준이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민지영이 당신 신원 조사했더라고요. 내가 막으려 했는데 늦었어요. 서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찻잔 안에 액체가 찰랑거렸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현준의 물음에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 순간 서아의 낡은 휴대전화가 부르르 떨렸어요. 희미하게 금간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문자였어요. 이자가 붙어서 4,500만 원이야. 일주일 안에 갚아. 안 그러면 알지? 서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나무 바닥 위에 떨어졌어요. 딱 하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빚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심장이 쿵쿵 귀청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부르르 떨렸습니다. 서아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봤어요. 사진 한 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서아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검은 연기가 창문을 뒤덮고 주황빛 불길이 낡은 커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준이 휴대전화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불이야. 당신 집에 불이 났어요. 서아의 무릎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그대로 차가운 바닥 위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불타고 있었어요. 엄마가 남긴 낡은 손거울도, 아빠의 유일한 사진도 전부. 서아의 입에서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지옥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낡은 원룸은 검게 그을린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시커먼 잔의 사이를 뒤지고 있었어요. 축축하게 젖은 재 냄새가 코끝을 톡 쏘았습니다. 서아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다리에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현준이 얼른 붙잡았어요. 숨 쉬어요. 천천히. 현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 울렸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눈에는 녹아내린 플라스틱 덩어리와 수치된 가구들만 보였어요. 엄마가 남긴 낡은 손거울도, 아빠의 빛바랜 사진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목구멍이 바짝 조여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제복을 입은 소방관이 클립보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서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릎이 후들후들 떨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준이 서아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일단 차로 가요. 여기 있어도 소용없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현준에게 이끌리듯 발을 뗐어요. 찢어진 운동화 밑창으로 축축한 재가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을 스쳤지만 느낄 여유조차 없었죠. 검은색 세단의 묵직한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털썩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불에 탄 원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가 저 잿더미 속에 묻혔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서아는 크림색 가죽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현준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코코아를 건넸어요. 달콤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마셔요. 몸이 얼어붙었잖아요. 서아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머그잔을 받았어요. 도자기의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방화 가능성이 높대요. 현준이 서아 맞은편 짙은 회색 안락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방화요? 누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아마 빚쟁이 들릴 거예요. 겁을 주려고. 현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의 턱 근육이 파르르 떨렸어요. 서아의 심장이 쿵쿵 귀청을 때렸습니다. 손에 들린 머그잔 안의 코코아가 찰랑찰랑 흔들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펜트하우스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은 건 현준이 사준 옷 몇 벌과 텅 빈 마음뿐이었죠.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주황빛 불길이 낡은 커튼을 삼키는 꿈, 검은 연기가 목을 조이는 꿈. 식은 땀에 흠뻑 젖은 채 눈을 뜨면 창밖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서아는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맨발로 디딘 원목 바닥이 싸늘했어요. 냉장고에서 차가운 생수병을 꺼내 마시려는 순간 서재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참나무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서아는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현준이 넓은 원목 책상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북 푸른 화면 불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담요라도 가져다 줄까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얇은 갈색 봉투 사이로 빼곡히 글씨가 적힌 종이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등줄기를 스쳤어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책상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위장 결혼 계약서 초안.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 끝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떨렸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만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계약 대상 미정. 조건 3개월간 부부 역할 수행. 목적 유산 상속 조건 충족 결혼 필수. 비고 신원 조회 결과 별첨.
서아의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계획된 도구였어요. 빚쟁이에게 쫓기던 그날 새벽,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현주는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을 찾고 있었고, 서아는 완벽한 먹잇감이었던 거죠. 이용하기 쉬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가난한 여자. 서아의 손에서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무릎에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조여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뭐해요? 낮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서아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현준이 피곤에 찌든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에 머물렀어요. 순간 현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거 봤어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저를 골라서 접근한 거예요? 목이 메어 말끝이 갈라졌습니다. 현준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한 발 다가오려 하자 서아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차가운 책장에 쿵 부딪혔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다 적혀 있으니까요.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아 씨, 내 말 좀 들어요. 현준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서아는 그 손을 탁 쳐냈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하게 저렸어요. 듣기 싫어요. 저 그냥 도구잖아요. 할아버지 속이려고 쓰는 도구. 서아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서재를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쾅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보 같았어요. 잠깐이라도 이 관계가 진심일 수 있다고 생각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아는 부은 눈으로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에 충혈된 눈, 푸르스름한 눈 밑 그림자, 엉망이었습니다. 서아는 찌그러진 캐리어를 침대 위에 올렸어요. 옷을 쓱쓱 접어 넣었습니다. 어차피 짐은 별로 없었어요. 현준이 사준 것들이 전부였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산 것들을 입고 있을 수 없었어요. 캐리어 지퍼를 드르륵 닫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비틀어져 올라가 있었습니다. 민지영이었어요.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 도망가려고? 역시 눈치는 빠르네. 지영이 팔짱을 끼며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켜주세요. 잠깐만. 줄 게 있어서 왔거든. 지영이 얇은 갈색 봉투를 서아 앞에 내밀었어요. 서아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피식 웃으며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사진 여러 장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서아의 사진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지친 얼굴로 일하는 모습, 허름한 원룸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빚쟁이에게 목덜미를 잡혀 벽에 눌린 모습까지. 서아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 조사했어. 아버지 위암으로 죽고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죽고 빚만 잔뜩 남기고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스펙도 없고 학력도 없고 가진 거라곤 빚뿐인 여자가 재벌가에 기생하려고. 지영이 서아의 얼굴 앞에 바짝 다가왔어요.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톡 쏘았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웃기지 마. 넌 현준 오빠한테 그냥 도구야. 할아버지 속이려고 잠깐 쓰는 도구. 지영의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갔습니다. 서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목구멍이 바짝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아요. 그거 알아요. 지영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서아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나가려던 거예요. 비켜주세요. 지영은 예상 밖의 반응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비켜섰습니다. 그래, 꺼져.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서아는 캐리어를 드르륵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바퀴가 원목 바닥 위에서 덜컹거렸습니다. 도어락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참. 하나 더. 서아가 멈칫했습니다. 내 원룸에 불 지른 거 누가 시켰는지 궁금하지 않아? 서아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지영이 새빨간 손톱으로 자신의 입술을 톡톡 두드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거든.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에서 캐리어 손잡이가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바닥에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서아는 차가운 원목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민지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듯 쿵쿵 울렸어요.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 원룸에 불 지른 거 내가 시켰어. 지영이 새빨간 손톱으로 자신의 턱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손톱이 원목 바닥을 긁었습니다. 끼익하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죠.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서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조여와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지영이 서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진한 장미 향수 냄새가 코끝을 톡 쏘았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넌 현준 오빠 옆에 있으면 안 되는 여자야. 그걸 몸으로 알려준 거지. 지영의 차가운 손가락이 서아의 턱을 쥐었어요. 손톱이 피부에 파고들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죠. 다음엔 집만 타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알아들었어? 지영이 서아의 턱을 탁 밀어냈습니다. 서아의 머리가 뒤로 휙 젖혀졌어요. 뒷머리가 벽에 쿵 부딪혔습니다. 눈앞에 별이 반짝였어요. 지영이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묵직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서아는 그 자리에 웅크린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딩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급한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현준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짙은 감색 넥타이가 풀어 헤쳐져 있었고 단정하던 머리카락이
이마에 흩어져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은 서아를 발견했습니다. 서아 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현준이 서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손이 서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만 서아는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민지영이 제 집에 불 지르라고 시킨 거래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현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턱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현준이 서아를 부축해 크림색 가죽 소파에 앉혔어요. 포근한 쿠션이 서아의 떨리는 몸을 받쳐주었습니다. 현준이 서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민지영이 스스로 말했잖아요.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목이 메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현준이 서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민지영을 끝낼 거예요. 주주총회 때 서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주총회요? 3일 뒤에요. 거기서 민지영의 진짜 얼굴을 밝힐 거예요. 현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서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민지영이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아의 낡은 휴대전화가 부르르 떨렸어요. 금간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거친 남자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윤서아 씨, 아직도 그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어? 박상철이었습니다. 사채업자의 목소리였어요. 서아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4,500만 원, 이틀 안에 안 갚으면 그 재벌 남자친구 회사에 소문 퍼뜨릴 거야. 돈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고.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 있잖아. 고등학교 3학년 윤서준. 학교 주소 알아냈어. 피가 싸르르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어요. 동생까지 건드린다고요. 서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다리로 현준의 서재로 향했어요. 노크를 하려다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멈칫했습니다. 전무님, 민지영 이사 측에서 주주총회 안건을 추가했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무슨 안건인데요? 현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전무님 해임안이요. 결혼 사기 의혹을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근거가 뭔데요? 윤서아 씨가 돈을 목적으로 전무님께 접근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합니다. 익명 제보래요. 서아의 무릎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자신 때문에 현준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조여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아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어요. 맨발로 디딘 원목 바닥이 싸늘했습니다.
그때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주는 없었어요. 넓은 원목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망설이다가 서재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차가운 공기가 등줄기를 스쳤습니다. 책상 위 서류 뭉치에 눈이 갔어요. 한성그룹 자금 이동 내역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 사이에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M&E 컨설팅 2억 원 송금, 블루오션 투자 3억 원 송금, 민지영 개인 계좌 3억 원 입금. 서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총 8억 원이었어요. 민지영이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축축한 땀이 배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아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준이 서 있었어요. 그의 눈이 서아의 손에 들린 서류에 머물렀습니다. 그거 어디서 찾은 거예요? 현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책상 위에 있었어요. 이거 민지영이 횡령한 증거 아니에요? 현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3년 동안 8억 원을 빼돌렸어요. 가짜 법인을 만들어서. 서아의 입이 벌어졌어요. 이걸로 민지영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부족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요. 현준이 책상 앞 검은 가죽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로에 찌든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현준 맞은편에 섰어요. 뭐가 필요한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현준이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현준의 말에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지영이 제 집을 태웠어요. 제 모든 걸 없앴어요. 이제 당신 자리까지 빼앗으려고 해요. 서아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기 싫어요. 현준이 한참 동안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같이 해요.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도어락이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현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뒤로 가 있어요. 현준이 나지막이 말하며 서아를 등 뒤로 밀었습니다. 묵직한 현관문이 철컥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 2명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서아는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그날 새벽 골목에서 자신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던 사내였습니다. 박상철의 부하들이었어요. 윤서아 씨 반갑네. 전화 끊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구나. 앞에 선 사내가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누런 이 사이로 담배 냄새가 풍겼어요. 서아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사장님이 그러는데 이번엔 확실하게 하래.
데려오라고. 사내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가죽 점퍼 안쪽에서 은색으로 번쩍이는 것이 보였어요. 칼이었습니다. 서아의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현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책상 위 무거운 유리 문진을 집어 사내에게 던졌어요. 문진이 사내의 어깨에 퍽 하고 부딪혔습니다. 흑! 사내가 비틀거렸어요. 도망가요. 현준이 서아의 손을 꽉 잡고 뛰었습니다. 베란다 쪽 비상문을 향해 달렸어요. 묵직한 철문을 밀어젖히고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이 발바닥에 닿았어요. 쿵쿵 발소리가 좁은 계단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등 뒤에서 사내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아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어요. 계단을 뛰어 내려가다가 서아의 발이 휘청거렸습니다. 비명이 새어 나오려는 순간 현준이 서아의 허리를 붙잡았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요. 현준의 숨이 거칠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달려왔어요. 전무님,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 불러요. 침입자가 있어요. 현준이 소리쳤습니다. 사내들은 경비원을 보자 재빨리 몸을 돌렸어요. 검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아는 로비의 하얀 대리석 기둥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거친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심장이 쿵쿵 귀청을 때렸어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현준이 서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친 데 없어요? 서아는 대답 대신 현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가락이 그의 재킷 소매를 꽉 움켜쥐었어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현준이 서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서아는 그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왔습니다. 현준이 서아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주주총회까지 이틀 남았어요. 반드시 끝낼게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 속에 구겨 넣은 종이 한 장을 떠올렸어요. 서재에서 챙긴 민지영의 횡령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서아의 손에는 민지영을 끝낼 수 있는 증거가 쥐어져 있었어요. 이틀 뒤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주주총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아는 새하얀 리넨 이불 위에 누워 높은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봤어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맨팔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듯 쿵쿵 울렸고 손바닥에는 축축한 땀이 배어나 이불 자락을 적시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좋게 끝나든 나쁘게 끝나든. 서아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킹사이즈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수천 개 불빛이 검은 물 위에서 반짝이며 일렁이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고급스러운 원목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서아는 차가운 원목 바닥에 맨발을 디디며 천천히 거실로 나갔어요. 발바닥에 전해지는 싸늘한 감촉이 등줄기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현준이 거실 한가운데 놓인 크림색 가죽 소파에 앉아
빼곡히 글씨가 적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스탠드 조명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짙은 그림자가 깊이 패인 눈 밑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테이블 위에는 식어서 김이 사라진 커피잔이 대여섯 개 늘어서 있었고 쓴 커피 향이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밤새 작업한 게 분명했죠. 서아의 발소리에 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내일 중요한 날인데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낮은 목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어요. 서아는 현준 맞은편에 놓인 부드러운 회색 벨벳 안락 의자에 천천히 몸을 내렸습니다. 쿠션이 푹신하게 몸을 감쌌지만 마음은 여전히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네.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요. 서아의 목소리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벨벳 팔걸이를 톡톡 두드렸어요. 부드러운 천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서 잠을 못 자요? 현준이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반짝이는 유리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겹쳐졌어요.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요. 계약 기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서아의 시선이 통유리창 너머 어둠을 향했어요. 검은 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준이 천천히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서아가 앉은 안락의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이 서아의 차가운 손을 감쌌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끝에 전해지는 체온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아직 몰랐어요.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모든 게 뒤바뀔 거라는 것을요. 서아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내일 주주총회 전에 꼭 해야 할 말이에요. 현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돌려 현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의 차가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품고 있는 복잡하게 흔들리는 눈이었어요. 현준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넓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어요. 떨리는 숨결이 서아의 뺨에 닿았습니다. 처음에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인정할게요. 그 말에 서아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부드러운 벨벳 천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현준이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 유산 조건 때문에 결혼이 필요했고 당신은 딱 맞는 조건이었어요. 빚에 쫓기고 있었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현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귓가로 피가 쏠려 윙윙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접근한 거예요.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당신을 보고 이 사람이다 싶었죠. 현준의 시선이 서아의 창백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서아의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쿡쿡 쑤셨어요. 목구멍이 바짝 조여와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서아는 손을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준이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로 달라졌어요. 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가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준의 눈에 낯선 빛이 담겨 있었어요. 서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간절하고 뜨거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맞서는 걸 봤어요. 민지영한테, 친척들한테, 빚쟁이들한테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걸 봤어요. 현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게 나를 흔들었어요. 계약이니 거래니 그런 거 다 잊게 만들었어요. 서아의 심장이 쿵쿵 귀청을 때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와 현준의 손과 맞닿은 곳이 미끄러웠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현준이 서아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어요. 심장이 쿵쿵 뛰는 게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게 내 대답이에요. 계약이 끝나도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대답하려는 순간 묵직한 현관문이 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현관 바닥을 울렸습니다. 서아와 현준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민지영이 새빨간 코트를 휘날리며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비틀어져 올라가 있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와, 분위기 좋네. 내가 방해했나? 미안.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쨍하고 울렸어요. 서아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현준이 벌떡 일어나 서아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왜 온 거야? 나가. 현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어요. 턱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리를 더 높이 끌어올리며 서아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나가기 전에 줄 게 있어서 왔어. 윤서아 씨한테. 지영이 손에 들린 두꺼운 갈색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서아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스르르 올라왔어요. 당신 엄마 얘기 알아? 어떻게 죽었는지. 지영의 말에 서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지영이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서아 앞에 휙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서아의 시선이 그 종이에 고정됐습니다. 사망진단서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4일 안에 자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의 무릎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어요. 안락이자 팔걸이를 붙잡지 않았으면 바닥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너희 엄마 빚 갚을 길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알고 있었어? 지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어요. 서아의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서아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일 주주총회에서 이거 공개할 거야. 자살한 엄마를 둔 여자가 재벌가 며느리라니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어? 지영이 서아의 얼굴 앞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진한 장미 향수 냄새가 코를 톡 쏘았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넌 현준 오빠한테 독이야.
내가 옆에 있는 한 오빠는 추락할 수밖에 없어. 알아들었어? 지영의 눈에 도끼가 가득했어요. 서아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버린 것 같았어요. 그만해.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강 회장이었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묵직한 지팡이를 짚고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은은한 조명 아래서 빛났어요.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내가 쓰레기 같은 소리 짓거릴 때부터 듣고 있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지영이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서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서아에게 다가왔어요. 지팡이가 바닥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서아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서아의 심장이 쿵쿵 요동쳤습니다. 온몸이 굳어져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고개 들어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아가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과 강 회장의 날카로운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미가 어떻게 죽었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알겠느냐?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강 회장이 지영을 돌아봤습니다. 민지영, 내일 주주총회에서 뭘 폭로하든 해라. 대신 내가 3년 동안 빼돌린 8억 원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테니까.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시끄러. 당장 나가라. 강 회장의 한마디에 지영이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묵직한 문이 쾅 닫혔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 회장이 서아를 다시 바라봤어요. 너 내일 주주총회에 올 수 있겠느냐?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갈게요. 도망가지 않을게요. 강 회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다. 그 배짱이 마음에 든다. 강 회장이 돌아서며 현준을 바라봤어요. 내일 준비 잘해라. 이번 한 판으로 끝내야 한다. 현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강 회장이 묵직한 지팡이 소리를 내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서아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주주총회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푹신한 벨벳 의자가 빼곡히 늘어선 그곳에 검은 정장 차림의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어요. 웅웅거리는 수백 명의 목소리가 높은 천장에 부딪혀 울려 퍼졌습니다. 에어컨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서아의 맨목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닭살이 돋았습니다. 서아는 맨 뒷줄 구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깍지 낀 채 상황을 지켜봤어요.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땀이 손가락 사이로 미끌미끌 흘렀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죠. 무대 위 상석에 강 회장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백발 아래 날카로운 눈이 대강당 전체를 훑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현준이 고든 자세로 서 있었어요. 짙은 남색 정장이 그의 넓은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단단하게 매듭 지은 넥타이가 가슴 위에서 빛났습니다. 총회가 시작되고 안건들이 차례로 처리됐어요. 단조로운 목소리로 숫자를 읊는 사회자의 말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한은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무대 위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바로 그때 대강당 뒤쪽 묵직한 참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어요. 민지영이었습니다. 새하얀 실크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자신만만하게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영의 시선이 뒷자리에 앉은 서아를 스쳤어요. 차가운 눈빛이 칼날처럼 서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서아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잠깐요. 다음 안건 전에 제가 발언할 게 있어요.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쨍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멈췄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지영에게 쏠렸습니다. 지영이 무대 앞으로 또각또각 걸어 나갔어요.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렸습니다. 서아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릎 위에서 깍지 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영이 은색 마이크를 잡았어요. 강현준 전무님의 결혼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말에 서아의 심장이 쿵하고 가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아직 몰랐어요. 오늘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를요. 전무님의 신부 윤서아 씨는 3,8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사채업자한테요. 지영의 목소리가 대강당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영이 손에 들린 두꺼운 갈색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윤서아 씨의 어머니는 자살했어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요. 이런 여자가 우리 한성그룹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대강당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천장을 가득 채웠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뒷자리에 앉은 서아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들이 피부에 바늘처럼 콕콕 박히는 것 같았어요. 서아의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의자 팔걸이를 붙잡지 않았으면 바닥에 쓰러졌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준이 무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 들으셨죠? 그럼 저도 발표할 게 있어요. 현준이 지영에게서 마이크를 가져갔습니다. 지영의 얼굴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붉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지영 이사, 지난 3년간 회사 자금 8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 말에 대강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윙윙 울렸어요. 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증거 있어요? 지영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현준이 손에 들린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대 뒤 커다란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어요. 화면에 빼곡히 글씨가 적힌 은행 거래 내역서가 떴습니다. 민지영의 도장이 찍힌 출금 내역이었어요. M&E 컨설팅 2억 원 송금, 블루오션 투자 3억 원 송금, 민지영 개인 계좌 3억 원 입금, 대강당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진짜야? 8억이면 장난 아닌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지영의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하얀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해졌어요. 하이힐을 신은 발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현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색 표면이 조명 아래서 번쩍였어요. 버튼을 누르자 대강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서아, 그 여자 집에 불질러. 확실하게 겁줘. 민지영의 목소리였어요. 대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방화 교사까지? 완전히 미쳤네. 저 여자 당장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쏟아졌어요. 지영이 비틀비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이힐 굽이 바닥에서 끼익 소리를 냈어요. 아니에요. 저건 조작이에요. 다 저 여자가 꾸민 거라고요. 지영이 서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쿵! 강 회장이 묵직한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림이 뚝 멈췄어요. 강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영.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지영이 움찔하며 몸을 굳혔습니다. 새하얀 얼굴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횡령 8억의 방화교사. 변호사 준비해라. 강 회장의 선언에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바로 그때 대강당 뒤쪽 문이 쿵 하고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 4명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쿵쿵 울렸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쿵쿵 요동쳤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민지영 씨 횡령 및 방화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영이 발버둥 치기 시작했어요. 놓으세요. 이거 나요. 나한테 이러면 안 돼요. 날카로운 비명이 대강당에 쨍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은색 수갑이 지영의 손목에 찰칵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지영의 새하얀 실크 정장이 구겨졌어요. 붉은 립스틱이 번져 입가가 엉망이 됐습니다. 강현준, 나 이렇게 안 당해. 두고 봐. 지영이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귀를 찢었습니다. 묵직한 문이 쾅 닫히고 나서야 대강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서아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후하고 내쉬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난 거예요.
강 회장이 천천히 서아가 앉은 뒷자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묵직한 지팡이가 바닥을 툭툭 두드렸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강 회장을 따라 서아에게 쏠렸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쿵쿵 요동쳤어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강 회장이 서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이 서아를 내려다봤어요. 대강당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아. 낮은 목소리가 울렸어요.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대강당 전체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 손자 며느리로 인정한다. 그 말에 대강당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현준이 달려와 서아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대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석양빛이 한성그룹 본사의 유리 외벽에 부딪혀 주황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아는 넓은 로비 계단에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천천히 어둠에 잠겨가고 있었어요. 저녁 바람이 불어와 서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현준이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사채업자 박상철도 잡혔대요. 불법 추심이랑 방화 공범으로요. 현준의 말에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당신을 괴롭히던 사람들 전부. 현준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서아는 그 손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현준의 눈이 커졌어요. 서아 씨?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준 씨, 시간이 필요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서아는 펜트하우스를 나와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 하방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살짝 나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지만 서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하게 피어올랐어요. 서아는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빵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고소한 빵을 굽는 일이었어요. 뜨거운 오븐 열기가 얼굴을 화끈하게 달궜고 밀가루 가루가 앞치마에 뽀얗게 묻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반죽이 끼어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았죠. 힘들었지만 좋았어요. 매일 아침 갓 구운 크루아상에서 피어오르는 버터 향을 맡을 때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맑은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빵집 유리문에 달린 종이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진열대 뒤에서 크루아상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현준이 서 있었어요. 검은 캐시미어 코트 대신 편안한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날카로운 인상과는 다른 부드러운 모습이었어요.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집게가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여기서 일하는 거 알아내느라 꽤 걸렸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현준이 피식 웃으며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가에 옅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여긴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는데.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려줬어요. 손자 걱정된다면서. 현준의 말에 서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회장님이요?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할아버지 인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서울에서 못 찾는 사람이 없으시거든요. 현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서아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현준의 시선이 진열대 위 갓 구운 빵들을 훑쳤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크루아상에서 버터 향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크루아상 하나 주세요.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아침에 구운 거예요. 서아가 종이봉투에 크루아상을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현준이 크루아상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겉면이 부서지며 고소한 버터 향이 퍼졌어요. 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빵집 차려도 되겠는데요. 그 말에 서아의 뺨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현준이 크루아상을 다 먹고 나서 서아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매일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서아의 심장이 쿵쿵 요동쳤습니다. 손으로 앞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었어요. 이번엔 계약이 아니에요. 조건도 없어요. 그냥 당신이 좋아요. 현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서아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혔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요. 또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현준이 손을 뻗어 서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살짝 닦아줬어요. 따뜻한 손가락 끝이 볼을 스쳤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기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있어요? 현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빵집 쉬는 날이거든요. 같이 밥 먹을래요? 서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앞치마만 만지작거렸어요. 현준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웃음이 빵집 안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있죠. 무조건 있어요. 서아도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빵집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황금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일주일 후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아는 강 회장 저택을 찾았어요. 현준과 함께였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저녁 식사에 초대했거든요. 넓은 식당의 긴 원목 테이블에 3사람만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친척들의 날카로운 시선도 수군거리는 소리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하고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은색 커트러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달그락달그락 울렸어요. 강 회장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빵집에서 일한다며? 힘들지 않냐? 힘들어도 좋아요. 제 힘으로 서는 느낌이 들어서요. 서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 배짱이 마음에 들어. 식사가 끝나고 현준이 서아를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반지하 원룸 앞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할아버지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서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준이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그 다음 주에도, 그다다음 주에도. 서아가 작게 웃었어요. 그렇게 매주 올 거예요? 매주 와도 돼요? 그럼 매일 올게요. 현준의 말에 서아의 뺨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아는 손을 흔들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반지하 원룸 문을 열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준이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서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어요. 서아는 작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더 이상 빚쟁이에게 쫓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자신을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스스로 선택했고 스스로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사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괜찮아.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빚쟁이에게 쫓기던 24살 소녀 서아는 낯선 재벌 2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이용하려는 차가운 계약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진심이 피어났어요. 악독한 민지영의 집요한 공격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만의 자리를 찾은 서아.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준 현준. 더 이상 사과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게 된 서아의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